안녕하세요, 반전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라 4.0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면서 큐라를 새로 깔았는데 4.21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이제 큐라를 조금 써봤는데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한 사용법에서부터 이제 세부 설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큐라를 맨 처음에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떴으면은 이쪽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자신에게 맞는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리얼리티의 엔더 3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서 애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이렇게 제가 다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손대실 부분이 없습니다. 이대로 넥스트 해주시면은 이제 저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프린터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에 프린터 매니저 가셔서 이제 잘못된 거 이쪽에서 리무브 해주시면은 없어지고요. 이제 저와 같은 화면이 뜨셨으면은 기본적인 출력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까셨을 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퍼런스에 config 큐라 가셔서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나와주신 다음에 한번 껐다 켜주세요. 그러면은 예제가 될 만한 거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분히 알아볼게요. 프린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설정은 맨 처음에 프린터를 추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 딱히 손대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거 이제 사용하는 재질, 그 다음에 출력되는 노즐의 두께, 대부분 PLA의 0.4짜리 많이 쓰시죠?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엔더 3를 구입을 하셨을 때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추가로 구입해서 노즐을 바꾸셨다 하시면은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것도 이제 뭐 특높이 0.2, 그 다음에 뭐 외곽이라든지 한 번씩 이렇게 다 열어보세요. 이것도 딱히 뭐 손대실 건 없어요. 손대실 건 없는데 조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쪽 재료, 영어로는 마테리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재료에서 프린팅 온도, 이쪽 프린팅 온도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필라멘트 왼쪽에 스티커에 보시면은 적정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온도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몇 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잘 되는 온도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저는 조금 낮췄어요. 아마 기본 값은 50이 맞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챔버에 넣어놨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내부에서 가열이 돼서 모터가 좀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낮췄습니다. 이것도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해놓으시면은 바닥에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서포터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제 서포터가 필요한 경우는 이쪽을 체크를 해서 서포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서포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료를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해요. 3D 프린터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출력이 되죠. 아래에서부터 출력이 되다가 점점 넓어지는 이 부분은 바닥을 지지할 게 없어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포터를 세워줘요. 그래서 서포터가 필요 없으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정 헷갈리시면은 그냥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서포터가 필요한 경우는 알아서 서포터를 출력을 해주고, 이 오버행 각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놓고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스커트나 브림 많이 사용해요. 이 두 개는 제가 조금 이따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커트를 해놓고 일단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스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출력에 걸리는 시간, 사용이 되는 재료의 양 이렇게 뜨고요. 미리 보기에 가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이 올라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서포터 부분이에요. 저랑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온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노란색으로 뜨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인 유형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어떤 것에 의해서 생성이 된 라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잘 보셔야 될 게 이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 빌드 플레이트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스커트로 해놨을 경우 이렇게 바깥쪽으로 테두리를 한번 짜줍니다.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약간 쉬운 점 같은 거예요. 출력하기 전에 먼저 필라멘트를 약간 사용을 해서 필라멘트가 잘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조금 미리 한번 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놈보다는 그냥 스커트 놓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림이 있습니다. 브림도 슬라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브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짝 붙어 있죠? 바닥에 밀착되는 면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줘요. 그러니까 안착이 좀 잘 되도록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서 설정에서 브림 너비를 체크를 해주세요. 브림 너비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기본값이 8mm입니다. 8mm면은 이렇게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버리는 양도 많고 걸리는 시간도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브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쪽 브림 너비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 필요 없고 한 3mm 정도만 해주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브림하고 스커트,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출력할 때는 스커트 쓰시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좀 얇으면서 높게 세워야 되는 출력물이 있다, 이제 가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되는 결이 있기 때문에 튼튼함이 필요한 부분, 휘어지면은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얇은 거를 이렇게 좀 세워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브림으로 잡아줘야지 이게 안 흔들리고 잘 고정이 됩니다. 일단은 스커트로 놓고, 얘는 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눕혀줄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도 혹시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줌인, 줌아웃은 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휠을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내리면 줌아웃. 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전체가 움직이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출력물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쪽 움직임에다 놓고 움직여 주시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조절해서 늘릴 수 있고요. 이쪽에 리셋 눌러주면은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회전은 이렇게 움직여주는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리셋 있으니까 막 움직이다가 각도가 헷갈리면 리셋을 하고 다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안 쓰는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요거 3개, 회전, 스케일, 움직임, 요 3개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스. 이렇게 됐으면은 USB를 꽂아주시면은 이동식 드라이브의 저장이라고 떠요. 근데 파일을 저장으로 바꿔서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이동식 드라이브로 가지고요. 파일을 저장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좋은 점이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파일을 저장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이동식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큐라 자체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저장이 알아서 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바뀐 큐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보면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설정 같은 거 보면은 뭐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슬라이싱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동으로 슬라이싱이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 버전 이제 3점대 버전에서는 설정을 바꿔주면은 계속 혼자서 슬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설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기다려줬어야 됐어요. 지금은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고 설정을 다 해준 다음에 슬라이싱을 누르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거죠. 매번 설정을 바꿔줄 때마다 멈췄던 것보다는 지금이 이제 조금 더 그런 점에서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반지하 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